SCU 창을 여니 창창창 TV로구나. 2020년 5월 장미의 계절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 역시 얻게 되지요. 강을 거슬러 헤엄쳐 본 사람만이 그 강의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 자, 5월 가정의 달, 네. 우리 시니어가 공감하는 시니어 공감 톡톡. 톡톡. 글쎄요, 이런 주제 애들도 다 컸으니 결혼의 미래를 말하다. 누구 결혼했나요? 예, 가정의 달 5월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는 그늘진 그들의 삶, 사연도 많지요. 황혼, 이혼과 초론에 관해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특별히 초론에 관해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네, 소유가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소희가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저런 이렇게 거구나. 해서 네, 그런 취합을 면이 좀 해봤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의 화두가 되는 걸 보면 중장년층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30%대 네. 3명 중 1명꼴로 네. 황혼 이혼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급증했다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일본의 왜 그 유미코라는 작가의 얘기 준비하셨죠? 대단한 네. 화두가 됐죠. 네. 일본 사회에 제일 먼저 초론이라는 그 파케팅 화두를 네. 던진 작가의 얘기입니다. 네. 네. 서로의 그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자립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어떤 초론의 가장 큰 장점을 어떤 인생의 후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이런 화두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남편들이 일찍 집으로 이제 은퇴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일본 사회에서. 예. 네. 그리고 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장수하게 되면서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또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그 중년들이 근거 없죠처럼 여기는 뭐 백년해로 이런 개념들이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되는 얘기를 소희가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희가 먼저 네. 결혼에 대한 당신과 네. 함께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연애 시절에.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네. 그런데 당신과 함께 있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 또 당신이 없으면 없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럼 이게 구주의 존재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묘하게 이혼의 성격과는 다르고 또 별과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조론이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지속을 하면서 네, 그렇죠. 혼인관계는 지속을 하면서 결혼은 실제로는 결혼은 결혼하진 않겠다. 네, 결혼아도 얄팍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미혼 남녀에게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조론을 결심하게 된다면 무슨 이유로 그러겠는가를 한번 미리 물어봤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랬더니 궁금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요 이 제도 안에 이렇게 뭔가 구속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게 많거든요. 자녀 결혼시키기 전까지요. 그래서 나 결혼해서 나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게 50%가 넘었고요. 하고 싶은 일. 네. 배우자들 간섭이요. 남자들 잔소리도 무시 못하거든요. 여자도 또 마찬가지. 여자도 잔소리, 된소리, 쓴소리 이런
간섭이 싫어서 I'm free, 나는 프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20%가 넘고요. 마지막 이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60이 넘어서 혹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떨까라는 그 확률, 그게 또 결혼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그 있어요. 근처에 있는 부부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렇죠. 신학교 때문에 나오는 얘기겠죠. 예,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지금 분이죠? 현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 결혼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지금을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결혼에 대한 초긍정적인 네, 결혼이 그래서, 못하다. 그 때가 되면은. 네티즌 중에 어느 한 분이 네. 난 결혼을 하게 되면 참 글을 쓰고 싶은 아, 거예요. 고생하시게. 네, 그리고 내 인생에 그래서 의미를 찾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난리가 났죠. 준비가 안 돼. 남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게 이혼하다는 많아지겠습니까? 얘기냐? 이혼하자는 얘기냐, 뭐냐 그랬는데 사실은 주변 엄마들도 애가 20살이 넘고 결혼하게 되면 이혼하겠다라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또 많대요. 그 사람 역시도 사실은 결혼 희망자가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얘기인데요. 긍정적인 이유. 네, 이제는 저 같은 경우도요. 이름이 있는데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할머니 뭐 이런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나 자신으로 살고. 그래서 나 자신 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또 네티즌 한 분이 올해 초 남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62세신데 남편이 일찍 은퇴를 해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밖에 나가는 것도 남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중 혹시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시는 남편을 가지신 애청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써야 돼요. 왜냐면 나가서 시간 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사사건건 집에 있으면서 간섭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모자라서 삼식이로 새끼를 챙겨 먹으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미치겠대요. 챙겨달라. 네, 먹여달라. 이런 거 아주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화를 하고 오랜 고민을 하고 그러던 차에 각자의 삶을 즐겨. 각자의 삶을 즐기자라고 결론을 냈답니다. 그게 결혼의 제안이에요. 그런데요, 이 반대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한 거예요? 네, 동의한 결과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 있으셨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농사를 하고 싶었을 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농사를 짓게 되면 와이프는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삶을, 문화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보러 주말이면 가고, 또 남편도 서울 친구 만나러 또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이러니까 서로 만나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마음들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참 좋았다. 구속되고 매이지 말고 네. 편안하게 예. 각자의 삶을 즐기자. 네, 이렇게 그렇죠.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네 번째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요. 딱 맞는 이거 참 대로. 재밌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잖아요. 예전에는 한 우리 부모 세대는 3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살면 또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죽음을 준비할 죽음을 나이가 준비할 나이가 되죠.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장수하게 되니까 50년, 60년이 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오래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함께 살아서 지긋지긋해서 결혼이 얼마나 좋냐, 안 맞는데 뭐 굳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결혼이라는 그 단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네. 단어만 없었을 뿐 실제 이런 관계는 있었어요. 되게 많이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 제 선배를 만났어요. 비 오는 날. 그 선배 말씀이 남자 선배신데 대략 나이는 70대였어요. 70대 70대 초반인데 지금 각방을 쓴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가시킨 다음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이 있는 게 왠지 공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너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쓴 쇼인도 부부가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평소 따로 있다가 뭐 친구 부부끼리 만나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시댁의 뭐 명절 또는 친정의 명절 이럴 때만 얼굴 보이는 일에 둘이 같이 간다는
이제 그런 것도 그분, 조론 그분 형태.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론의 형태를 네,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5번째 야, 그래요. 경우로 이제 취합을 했는데 자녀 양육 문제, 또 경제적인 이유. 이 경제적인 이유도 재밌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경제를 주도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쏠릴 수가 예, 남편이 번 걸 여자한테만 꼬박꼬박 바친 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자유롭지가 못하대요. 왜냐면 다 여자가 자기 재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에서 입지가 예, 난처한 난처한 거죠. 거죠. 그리고 또 남자가 다 갖고 있는 집도 있어요. 처음부터 딱 살림할 돈만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대요, 남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 결혼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이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혼은 아니지만 네.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어, 강한 자기를 갖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이 형태를 결혼이 뭐 취할 어떠냐, 수밖에 없는 결혼이라도 거죠. 하려면 하든지 어. 뭐 이렇게 우위적인 그, 거를 그, 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고요. 네. 제가 그 자녀 양육 경제 이익 있잖아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어떤 결혼의 틀을 깬다는 게 그런 거의 체면. 네, 체면이요. 그것 같아요. 야야, 내가 그 설마 우리가 어. 그 이혼이라는 야, 그 게- 이계선 씨, 이게 신재우 씨, 소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시각들이요. 그렇죠. 이혼을 가는 과정에 네. 어떤 결혼이라는 이런 역할이 네네. 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음. 소유가 보는 그 결혼의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지 조사한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부정적인 반응이요. 네. 대단해요. 사실은 결혼이나 그래요? 제도에 대해서. 예. 오. 어떻게 보면 참신한 시각에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뭐 결혼에 대한 뭐 많은 지지도 있습니다만 네네. 차라리 네. 결혼이 뭐냐 이혼이 답인 것 같다. 아. 뭐 이런 네. 얘기. 확실하게. 또 뭐 결혼을 결심했다면은 음. 신중 이야기해서 부부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혼을 하고 정리하고 갈라서는 게 좋은 거지. 뭐하러 그런 어정쩡하게.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네네네. 사실 또 최근에 아까 우리 소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네. 이 한국 이혼의 네. 이 급증 증세, 네. 증가 추세, 네. 이 이혼 신드롬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화두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그 용어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네. 최근 이혼 숙려제라 해가지고 뭐 이혼율을 낮춘다는 이런 자료 통계도 입증되다시피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네. 그런 면에서 이혼으로 바로 곧장 네. 가는 부분을 한번 걸려준다는 불러주는 그런 거. 측면에서는 뭐 네. 있겠지만은 자 보세요. 이제 세상에 검은 백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혼인과 이혼 사이에도 결혼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현실이. 현실이. 예. 예.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면은 그는 결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군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자괴감. 네. 말이 결혼이지 음.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난다나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어떤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 법률상의 결혼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지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결혼이면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네. 이런 내용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현재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아니죠. 네. 미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화하고 포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그렇겠네요. 결혼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쿨하다고 하는 것처럼 음. 그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또 예리하게 꼬집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혼이 또 이렇게 대들이 현상에 대해서 뭐 가치관이 바뀌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이라고 또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혼의 차선으로 결혼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부부는 마지막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럼요. 유일한 예. 인생의 파트너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가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가장 아프고 뭔가 고독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또 아내이고 남편일 수 그 있으니까. 가치를 네. 소중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네. 사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네, 그렇게 당연한 얘기되어 줄 거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네 번째로는 그 이혼이라는 꼬리표, 아예 사회 인식, 참 대단한 문제잖아요. 네네. 결혼이라고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냐, 그걸 달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결혼해서 살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이건 부정적인 입장이죠. 뭐 법률적으로 이혼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뭐 저런 형태로 취하면서 자유롭게, 그게 뭐죠? 불륜이냐 로맨스냐. 네. 그런 자기의 불륜을 로맨스로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결혼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그런 말. 네. 그래서 사실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표현, 말이 그렇지 따로 살아도 잘 지내면 결혼이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별거 하는 거 아니냐. 결혼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서로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 삶에 자기 하고 싶은 일 멋대로 하겠다. 다른 이성 만나는 것도 그렇다면 허용이 되겠네? 이런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많죠.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결혼이라고 포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버리긴 아깝고 갖기는 싫은 뭐 그런 합사간 마인드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네. 부정적인 반응이죠.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네. 부정적인 측면을 알아봤는데, 애청자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 이제 애청자 여러분 것입니다. 각자의 사실 선택이죠. 네, 톨스토이의 안나의 까레레나 법칙을 여기서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행복한 가정들은요 보면 모두 엇비슷해요, 행복이. 그래요. 근데 불행한 가정을 보면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잘 되는 집안을 보면 다들 비슷하게 근심이 별로 없고요, 건강하고 화목하지만, 네. 안 되는 집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이유로 불행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결혼이든 조론이든 그것이 옳고 그름 또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인식의 문제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게, 네. 이 결혼에 대한 이혼이나 또는 조론은요 각각의 부부가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섣부른 판단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우를 범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희님. 네? 결론이 참 좋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네, 안나 안나 까레르나 법칙입니다. 많은 내용을 음미하게 만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는 자, 뭐죠? 다음은 네. 준소야, 우리 건강정보 네. 브라보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듣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정보 강좌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건강정보 얘기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속이 너무 뜨거워져서요. 냉수를 마시고 싶은데, 소희는 참 냉수를 좋아하거든요. 냉수. 근데 이 냉수가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흡연보다 더 나쁜 게 냉수고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표현하나요? 지속적으로 냉수를 많이 먹게 되면 폐에 물이 차고 결국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래요. 유망한 법정 스님 아시죠? 그 열반하시게 된 계기도? 네, 그것도 네. 폐질환. 참 냉수를 늘 드셨대요. 아, 그렇게 얘기죠. 네, 그래서 냉수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지구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에 물이 차서 폐활량이 떨어져서 쉽게 지치게 되니까, 네. 요새 가정마다 정수기 없는 집 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수기에다가 뜨거운 뜨거운 물을 먼저 반 채우고 거기다 찬물을 좀 해서 음양탕을 미온의 물로. 마시면, 그 습관을, 미온수를 마시는 습관을 이렇게 길들여지시면 이런 얘기 생각납니다. 온생 냉사. 온생? 몸이 따뜻하면 살고, 아, 차가워지면 냉사, 죽는다.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와사, 보생. 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식으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냉수보다는 음양탕을 드시는 것. 이것을 건강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속이 시원한 찬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네. 오늘의
건강정보 브라보는 찬물 먹고 속 차려라. 속 차려라. 아,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강장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텅텅.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3인 성호, 네. 석상, 사람인 일성, 범호. 마을에 범이 있을 리가 없지만 세 사람이 우기면 마침내 고지를 듣고야 만다는 뜻이죠. 네.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믿게 되면 이르는 말이라서 거짓말이라도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하면 뭐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양치기 소년 얘기 기억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아, 그래요. 예. 3인 성호.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신조 네.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조 시간은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웃프다. 우프다. 웃프다. 우프다. 네. 웃다? 슬프다?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이죠? 잘하시네요. 네. 네. 웃기면서도 슬프다의 뜻으로 양극단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 상태를 잘 나타내서 표현하기 어려운 어감을 절묘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웃프다인데 웃기면서도 슬프다. 네. 저번 시간 신조 시간에 왜 청년 아, 청년 실신시대. 실업자 신용불량. 네. 청년 찬성. 실시시대. 우리 그 얘기할 때 왠지 우습지만 또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바로 그런 겉으로는 것을 우리가 웃고 있지만 네.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실제 처한 상황과 처지는 참 뭔가 슬프고 씁쓸하고 그걸 우프다라고 우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네. 절묘한 어감이 굉장히 절묘해요. 네, 우프다. 네, 여러분 웃으면서도 이해되시죠? 슬프다. 네, 슬프지만 웃으면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참 절묘한 표현이네요. 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웃음 보따리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토론인데요. 그래요. 여러분 입대한 이제 자녀분들 다 입대한 자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군대 보낸 보낸. 뭐 애인 거꾸로 예. 고무신 이런 네,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병이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그리고 보고 싶던 애인한테서 드디어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뻤든지 쫙 보는데 편지의 내용인즉 오빠가 입대한 후로 새로운 애인 생겼으니까 고무신 꺾으시는구나. 그동안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오빠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라고 오빠가 갖고 있는 내 사진 있지? 그거 챙겨서 좀 보내주면 안 되겠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네. 기억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네. 반가운 소식을 기대했던 김일병 너무 실망이 컸거든요. 곰곰이 생각한 그때 내가 화풀이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서 네모반 동료들이 갖고 있는 여자친구들의 사진을 모두 모아서 순이한테 보내버렸어요. 전 애인 순이한테 보냈어요. 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미안하다 순이야. 미안하다 순이야. 너의 얼굴을 내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너의 나의 여자친구들 사진을 모두 보내니까 네 사진만 빼고 돌려주기 바란다. 엄청난 반전이네. 엄청난 반전이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 흔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긴 인생 오직 장창뿐이래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